지난달 29일에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게 특사가 있었다는 거야. 특사. 윤석열의 이웃 주민이었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그리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두 사람이 이제 고려대에서 같이 일할 때가 있었어요. 행정대학원에서 또 한솥밥을 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는 사이인데 물밑 조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초선 다음 날에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임혁백 교수를 통해서 이제 국무총리 인사 추천권 주겠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향후 대통령실 인사 등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겠다. 기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은 뭐 한동훈, 원희룡 이런 정도인데 이런 친구들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윤석열이 한 제안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혹시 구라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서 무려 400건 가까운 그런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그래서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건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아주 잔인하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올감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갑자기 당신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당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이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잘했어요. 악마의 거래를 외면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와 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데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잡고 싶지. 그렇잖아. 심지어는 이 말은 결국 차기 대권에 그 지름길을 깔아주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왜냐? 못 믿을 인간이니까. 근데 심약한 사람들은 아마 손잡았을 거예요, 이때. 응?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 국무총리 추천권에 대해서는 꼭두각시처럼 쓰고 버릴 총리라면 추천하지 않겠다 이랬고요. 여권 개편 구상,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배제하겠다라고 윤석열이가 제안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대권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성사를 위해서 내가 그러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임명해도 되겠냐?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얼마 뒤에 정진석이가 그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예, 절대 못 믿을 윤석열의 이런 악마의 거래를 뿌리친 이재명 대표, 정말 자기 대권 주자답습니다. 아니, 자기 대통령 감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사실 진짜 충격을 받은 부분은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우리는 같은 처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물론 건너서 전한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 아니냐. 우리는 같은 처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뭐냐, 윤석열이가. 내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우리는 같은 처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 이 윤석열이를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긴 하지만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 잔대가리의 달인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자, 윤석열이가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징계를 받았지요? 이재명 대표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먼지 털기식 수사를 당했어요. 2018년에 경기도지사 당선되자마자. 나중에 밝힐 것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말 수박으로 꼽히는 어떤 인간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한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어요. 물론 당연히 이재명은 NO! 했었죠. 그랬더니 그 뒤부터 이 수박 친문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밝힐 날이 올 겁니다. 머지않았어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가혹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정산해야 합니다. 그냥 허허실실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돕는 분들 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괴롭혔어요. 이거 그냥 넘기자고, 그냥 허허실실 그냥 잊자고, 그럴 순 없지. 다 따져야 됩니다.
혹시 김용민 TV 시청하는 분 중에 야, 그 지금 친하게 지내야지. 왜 자꾸 야권 갈라치기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들 말이야. 이재명만큼 당해봤어? 난 심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SBS 라디오 진행하고 있었거든. 근데 SBS 쪽에서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보고 SNS에 글 쓰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두둔하는 걸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재명을 비난할 패널을 안 치더니 계속 그 방송하라고 하는 거야. 조폭연루설 관련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날 SBS 라디오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날 그만두고 끝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끝냈더니 뭐 지금 방송사 제작진들은 치를 떨지. 김용민이 같은 놈은 다시는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죽이기에 허수아비로 전락할 생각이 없어요. 바로 그날로 던졌습니다. 2018년 11월의 일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때 얼마나 집요하게 이재명 괴롭혔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 KBS가 대선 임박한 2021년 9월 7일에 보도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그러니까 2018년에 지방선거 있었는데 지방선거 직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조폭 수사를 하던 중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그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상대로 별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했어요.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너 봐준다. 가족 봐준다. 근데 이준석 씨가 거절을 했어요. 그 뒤로 가족 수사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회유 협박을 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그 수사팀장은 한동훈이었고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때는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의 말을 잘 듣던 시기였어요. 검찰총장 꿈이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근데 말이죠. 이들이 지금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던 시기였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단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 여죄 다 덮어줄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와 또 K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한동훈이 이때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췄던 때였는데 근데 민주당 내 유력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이 청와대 눈치를 안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눈치를 안 봤을까요? 아니 뭐 저쪽 당도 아니고 같은 당인데 윤석열은 말이죠. 그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이 됐고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부터는 촛불혁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주진우 씨가 예전에 만든 영화 그 영화에서 또 윤석열이가 또 나오잖아요.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애초에 기획했을 때는 촛불혁명의 한 축으로 윤석열을 미화하려고 했겠지. 응?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입니다. 혼자 된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발탁해서 세운 겁니다. 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박근혜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247명 가운데 35%인 87명이 적폐 수사에 투입됐어요. 이재명 수사에 60명 정도가 투입됐던 윤석열 정권 시기에 거의 지검급 하나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털었지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 충성한다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247명 가운데 35%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이 적폐청산 수사 우리는 열심히 박수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7년 11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모 검사. 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마구잡이로 또 수사를 했습니다. 예, 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적폐들은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수사에 금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그렇게 압박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맹렬히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정부가 해봐 이랬고 윤석열이가 휘둘렀던 칼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제 후보로 올랐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노영민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다. 검찰 개혁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검찰총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배신이란 표현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
7월에 임명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임명이 됐고 8월부터 조국 전 장관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침없이 문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금융정책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그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부터 보수 진영은 윤석열을 우리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보수 대선 후보로 세웠고 대통령 당선까지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된 경과일까? 아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막 달려가서 찌르고 후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라야지. 왜 못 잘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여태 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부터 왜 그랬는지, 왜 윤석열이를 그때 날리지 않았는지, 그다음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과 공유한 비밀이 많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공유한 비밀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요.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그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죽이려고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을 가해왔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회 압수수색한 것이 22번인데 그중에 21번이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네. 그래서 한 검사가 압수수색하러 민주당사에 갔는데 그 입구에서 막혔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이때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적폐청산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들 박수 치지 않았냐?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느냐? 이 똑같은 얘기를 한동훈이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앞서서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국정감사 때 윤석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한테 과거에 나한테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 과거에 나한테 안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 너희들 과거에 우리 이용했잖아. 우리 손에, 우리 손에는 피를 못 묻히니까 너희들 손에 피를 묻혀라.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야? 우리 검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으니까 야, 검찰, 너희들이 가서 피 좀 묻혀야겠다. 너희들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 너희들이 우리 검사들한테 그거 요구했잖아. 그땐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박수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검사라고 얘기해? 야, 앞뒤가 맞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심심해서 문재인 정부 비판한 줄 아십니까? 이와 관련한 윤석열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결탁, 이것과 관련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라고요. 문재인이 이재명 좋아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부인 김정숙 여사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7년 대선 경선할 때 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집요하게 토론해서 압박했지요. 근데 하여간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재명 현 대표가 지금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비판한 바가 없어요.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드리자 그랬을 때도 쌩 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때도 문 대통령한테 흰소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2021년 10월 10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하라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이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씻겨주시기 위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거 뭐야 그랬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굳은 일 남 안 시키고 본인이 다 욕먹더라도 감당하는 분인데 우리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권을 했단 말이죠. 적폐청산은 이 촛불혁명의 요구였고요. 그걸 할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좌우 눈치 안 보고 상하 눈치 안 보고 그냥 저돌적으로 칼 들고 달려가는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자기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간들,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자기 휘하에 놓고 적폐청산 수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데 세상에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아직 이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자,
하여간 그래서 윤석열은 열심히 적폐청산 수사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수사했어요. 예. 사실 변모 검사, 한솥밥 먹던 그런 검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 윤석열 사단 수사에 정말 엄청난 압박을 느껴가지고 비관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장례하는 날에 윤석열을 막 욕하는 그런 영상이 TV조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얼마나 집요하고 정말 가혹하게 수사를 했는지. 장제원이가 그걸 문제 삼기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범죄자 낙인을 찍어놨어요. 아니 정말 범죄자고 그 적폐였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책임 물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수사 자체가 전체가 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손에 피를 묻히라고 해서 윤석열이를 이제 밀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세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안 된다. 윤석열이를 세우면 큰일 난다. 이렇게 문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문 대통령은 다 무시하고 그냥 세웠어요. 노영민이가 화끈하게 밀었다고 하지요. 네. 그 뒤에 검찰총장 되자마자 또 이렇게 자기에게 사실상 인사권을 넘겨서 검찰 인사를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그 2019년 7월 말에. 그 뒤부터 8월부터 조국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찍소리도. 그래놓고는 조국 사표는 받고 추미애 사표는 받고 근데 윤석열 사표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의 몸값을 키워줬고 윤석열은 보수 정당으로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좀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무슨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될 때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보내고 응원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물론 저는 사과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않은 것은 지금도 큰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 자체한테 박수를 보내지 말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사람 자체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숭앙하는, 종교적으로 숭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냐? 유탐사 신도들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나중에 강진구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면 이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도 아멘 하면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사이에 규명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규명해야 다음에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검찰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위아더 월드 하자. 또 검찰에게 먹힙니다. 장담하건대. 이런 식으로 가면요. 다음에 윤석열이가 힘을 잃었을 때 윤석열 때려잡는 검사를 막 추앙하고 그렇게 또 환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인간한테 또 우리가 뒤통수를 또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